기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똑똑한 12시 퀴즈를 풀면서 상식을 쌓아가는 시간인데 요즘은 이 세월호 진상을 함께 파헤치면서 이 국난 극복의 지혜를 함께 모아보고자 이 시간 꾸며봅니다. 자, 예, 우선 들어가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어제 7번 문제를 풀다가 네. 부적절한 그렇죠. 웃음의 과정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 문제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문제를 풀다가 제가 제가 원래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거에 이렇게 분위기도 파악도 못하고 예. 웃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또 사과할 건 뭐냐면 시작할 때 네. 평소에 정영진 씨가 늘 4번 마이크를 쓰는데 오늘 3번 마이크를 쓰는 바람에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12시 정영진입니다. 이 멘트가 잘 못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예. 조금이라도 우리 조합원님과 가까이 앉고자 마이크를 좀 옮겨봤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잘못했네요. 두 개 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보니까요. 맞추다랑 마치다 저 발음 좀 똑바로 해달라. 마치다. 예. 문제를 마치다 할 때는 마치다에 그러니까 네. 마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발음이 제가 아나운서도 아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맞춤은 이제 단추를 맞추다 그렇죠. 할 때. 옷을 맞추다 예. 이런 거 할 때 이제 맞춤인데 여튼 발음이 안 좋은 점도 역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 정영진 씨가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그래요. 예. 남들 다 나오는 하이스쿨 못 나오고. 하이스쿨을 못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미드스쿨도 아닌 로스쿨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나오신 청취자분 우리 조합원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석에서 온 재환제이맘입니다. 네. 마석에서 온 네. 재환제이맘. 재환제이. 아드님. 네. 재환이와 제이. 제희. 네. 이름을 직접 지으셨어요? 아드님 이름은? 스님이. 스님께서. 그렇죠. 스님들이 많이 지어주시죠. 네. 요즘에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영어 이름도 많이들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영어 이름 하나씩 무슨 데이빗 이런 거 하나씩 해주는 모양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지을 때도 음양 오행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고. 영어도. 그래서 C, G, K 이런 발음 들어가는 거는 무슨 목의 기운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또 B, F 이런 거 들어가는 건 또 수의 기운 이렇게 해갖고 음양 오행에 맞춰서 영어 이름도 50만 원씩 주고 맞춘다고. 영어 이름도 이렇게 돈 주고 하는 세상이 됐답니다. 애드님 혹시 영어 이름 영어 있으세요? 이름이요? 나왔어요. 데이빗. 데이빗이에요? 네. 제일 무난한. 네, 데이빗. 또 한 명은? 마틴. 네. 학원 두 군데 다녔는데요. 네. 각각 데이빗, 마틴 이렇게 있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다들 몇 살 때 이거 정해? 6살 때 다니다가 네. 마석으로 이사하면서 못 다녔어요. 그럼 그전엔 서울에 계셨었고요. 퇴계원. 네. 퇴계원. 네. 퇴계원이면 조금 더 북쪽인가요? 마석보다? 그런가요? 은평과 서대문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서대문과 은평의 차이가 마석과 퇴계원의 차이다. 둘 다 남양주시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그쪽은 좀 약해요. 네. 마석의 자랑 뭐가 좀 있을까요? 마석이요? 네. 마석 공기가 좋아요. 천마산 스키장. 네. 거기가 마석이군요. 네. 천마산 한 번 가봤는데. 마석 뒤로 이제. 누구하고 갔어요? 지금 시기가 그런 거 말씀드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천마산 스키장 한번 가봤습니다. 네, 수동 계곡도 있고요. 뒤로. 예. 네. 그 천마산 스키장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스키장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직할강 탄을.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뭐가요? 그 산에서 그 스키장이 내려오는 게 한눈에 보여. 한눈에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떨어진 지점 되면 보통,
우리가 많이 가는 피닉스 파크라든지 뭐 현대성우 이런 데 가보면 떨어진 지점쯤에서 살짝 이제 속도가 줄잖아요. 그 천마산은 그거 없어요. 저희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네. 의자가 마지막에 저희를 집어 던지고 나요. 노후화된 스키장. 그렇죠. 이제 처음, 내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에 만든 스키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사도가 굉장히 스키 타보셨어요, 거기서? 예. 한 번. 처음 배웠을 때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직할강으로 내려와서 다른 스키장은 굉장히 만만해요. 그렇죠. 거기 굉장히 무서운 네. 스키장이고. 하여튼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던. 네. 그것도 우리 마석에서 청평 혈리 쪽으로 네. 넘어가다 보면은 저기 있습니다.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아침고요 수목원이 그 포천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포천 아니에요. 혈리, 청평. 그래요? 맞죠? 예, 수목원 있긴 있어요. 아침고요. 또 충령산 그 휴양림. 모닝캄 수목원. 그렇지. 그리고 그 근처에 그 고개 이름이 있는데 고개 이름이 재밌습니다. 우리 뭐 대관령, 진부령 할 때 령 쓸 때 대통령이라고 돼 있더라고. 진짜요? 대통령이라는 데가 있어. 그 고개 이름이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카페 이름 중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 네. 자, 인근 사시는 분들의 증언들 앞으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총각 때. 네. 그 한번 태우고 그 대통령 가려다가. 지금 현재 옆에 계신 분.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확인 못 해주고. 그랬다가 그 여자분이 대노해가지고. 왜요? 좀 으슥했거든. 그 시점. 대통령 그 고개 자체가. 아니, 고개로 갈 시점이. 그러니까 저녁 8시 반 좀 어중간한 시간이었는데. 일단 저 고개를 넘어가면 어쩌면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되돌아올 수는 있지.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차를 고의로 고장내거나 등등의 어떤. 그 강력하게 반발을 하더라고. 어떤 생명 위협을 느끼셨었나? 글쎄 말이야. 충분히 전 그 마음은 이해가. 아마 우리 출연하신 오늘 조아버님께서도. 네, 이해 갑니다. 이해 가시죠? 네. 저 어렸을 때라고 하더라도 저분 어렸을 때라고 하더라고 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예, 다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당뇨도 없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마음들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많이들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때가 나이가 그분은 몇 살쯤이셨죠? 그 둘 다 같은 나이였으니까. 그때가 26이었나?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은 2살 어리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있지않아라는 필명 쓰시는 분도 여기 마석 추가요. 예. 마석에 계신 혹시 마석에 계신 우리 조합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이시기도 하나요? 아니요, 지금 네. 그런 모임은 없고요. 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경기도 남동부 이렇게 모이시는 일은 아직은 예, 이번에 네. 얼마 전에 남동부 그 공개 방송 하시면서 모임이 있었어요. 이천까지 오셨어요? 예, 애들 데리고 갔는데 예, 근데 공개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제 네네. 애들이 울고 그래가지고 또 남편이 저하고 성향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정치 지향점이. 예, 수고는 아닌데 네. 약간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런 걸 못하고 모르고 갔다가 대노해서 다시 집으로 왔죠. 그러셨어요? 네. 그런 문제들로 가끔 이렇게 다툼들이 아니요, 다툼이 있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지난 대선 때는 누구 찍으셨어요? 남편은 이명박은 안 찍었는데 박근혜는 찍더라고요. 이명박까지는 아니지만 박근혜는 맞다. 우리 저요? 님은 저는 여기 오면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아드님 둘을 아들 하나, 딸 아들 이렇게 있어요.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저 남편분께서는 네. 이번 그 참사 사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 사건은 거의 뭐 사건은 그래도 뭐 대통령 책임까지 있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대화를 하면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선장. 그 격려하러 이제 그쪽에 오시면 좀 그래도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오셨는데 좀 해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들의 약간 그 논조 같은 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자꾸 하는데 그 대통령은 별 책임이 없다. 그렇죠. 대통령이 뭐 이런 것까지
관여해야 되느냐라는 시각인데 위험한 겁니다. 솔직히. 지금 뭐 선장이라든지 청해진 해운 혹은 유씨 유병헌 전 회장 일가 하여튼 이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지 절대 뭐 정부라든지. 아니 유병헌 만약에 이렇게 철퇴를 가해서 네. 두 번 다시 이 사고가 없을 거냐라면 유병헌의 뭐 사돈의 팔촌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네.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렇죠. 자,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현희, 재현이, 재환, 재희, 제희맘님과 네. 함께하는 똑똑한 12시. 오늘도 문제를 주로 이 세월호 관련된 문제로 채워집니다. 자, 오늘 문제 푸시면서 이 세월호 관련된 진실에 조금이나마 더 접근하는 시간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드리죠. 자, 1번 문제. 네, 1번 문제. 정답이 뭡니까? 5?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니,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아니, 내가. 예. 그냥. 왜 또 이래요, 오늘? 뵙자마자 갑자기. 예. 1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말씀드렸네. 왜요? 응? 왜? 모르겠어요. 왜 그런 미친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 저 사람 말은 못 믿겠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님? 사실이에요. 예. 뵙자마자. 네. 1번 문제는 5번입니다. 그랬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말을 믿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래요? 혹시 뭐 1번만 하셨어요? 아니면? 1번만. 1번만? 1번만 했죠? 네, 1번만. 네. 1번 문제 정답입니다. 네. 답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그냥 5번만 알고 계시다? 네. 그래, 하여튼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이 세월호 관련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광욱 씨, 이광욱 씨죠.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던 관련된 문제였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1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번부터 다시 문제 드리도록 하죠. 문제 좋은데. 그러게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잠수할 때. 그냥 혼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비원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다음 중 2인 1조 경기가 펼쳐지는 종목이 아닌 운동은 무엇일까? 1번이 테니스, 2번이 배드민턴, 3번이 골프, 4번 프로레슬링, 5번 소프트볼이었습니다. 네, 소프트볼. 네, 맞추셨겠죠? 그죠? 네, 푸셨어요. 알고 있어요. 소프트볼이 어떤 경기하고 비슷합니까? 폴로? 폴로? 폴로랑 비슷하다? 이거, 강력한 의혹이 다시 골프? 한번 제기되는 소프트볼이요? 소프트볼 야구랑 비슷하죠. 예. 근데 야구하고 소프트볼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공도 일단 다르고요. 그다음에 주로 여자들이 하고, 그다음에 던졌을 때 한 번 바운드 된 볼을 쳐야 됩니다. 그래요? 네. 스트레이트 던져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바운드 된 볼을 쳐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볼 치실 때는 보통 밑에서부터 이렇게 걷어 올리시죠. 배트가 이렇게 넓적해갖고,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어떻게? 네네. 네. 좋습니다. 1번 문제는 5번이었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잘 맞춰주셨어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2번 문제 드립니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실 내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움직임 또 구조 상황 등을 찍은 동영상 등이 담겨 있을 걸로 보이는 희생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 유심칩을 유가족 동의 없이 들여다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야 이거? 해경 등은 이거를 왜 봤을까? 왜 먼저 유족들을 앞서서 봤을까? 이게 수사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피의자거나 이런 사건인 경우에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거 피해자들 아니에요. 온전히 사고 당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라고 변호사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진짜 최소한 학부모들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해경이 보고 나중에 가족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씩 뭐 돌려주고 이랬다는 거죠. 혹시 그 사이에 또 이 해경이 이 증거품에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손을 댄 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유가족들에게 맨 처음엔 휴대폰도 안 주고 나머지 유품들을 돌려줬다가 왜 휴대폰이 없냐? 그러니까 휴대폰을 돌려줬는데 보니까 또 메모리칩이 빠진 거예요. 야. 그래서 메모리칩 왜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해경이 이거 늑장구조한 이런 것들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전 검열한 것 아니냐 유족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시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 대개 마이크로 SD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SD 뭐의 약자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유명한 그 SD 카드 만드는 회사죠. 샌디스크라는 회사의 약자. 샌디스크의 앞글자 SD. 2번 Secure Digital의 약자 SD. 3번 Solid Device의 약자 SD. 4번 Solo Denied. 솔로를 거부한다 이런 뜻인가요? 하여튼 그 솔로 디나이드의 SD. 5번 SD 카드를 가장 많이 만든다는 그 산둥반도의 앞자 산둥의 SD. 과연 SD 카드의 SD는 뭐의 약자일까요? 1번? 1번 샌디스크. 보신 거 같죠? 이거 딱 그 샌디스크 SD. 좋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샌디스크는 말 그대로 SD 카드 만드는 유명한 회사고요. 시큐어 디지털 카드라고 그래서 이게 뭐 도시바, 마쓰시다, 샌디스크 이런 그 회사들이 모여서 표준 하나를 만들어서 비메모리 뭐 이런 방식으로 카드 포맷 방식으로 만든 저장 매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 문제는 심각해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 뭐 정말 믿을 만한 정부라면은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 정부가 이 일을 하니까 이게 뭔가 이놈들이 감추려 드는 게 있는가 보다. 그렇죠. 뭔가 음흉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어떤 학생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닐봉지 같은 데다 묶어놨더래요. 물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예. 그 이유는 뭔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메모리 카드, 유심칩 같은 거를 다 빼갖고 그 유심칩을 보면 이게 통화 내역 같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네. 또 메모리 카드를 보면 그 안에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빼서 먼저 살펴보고 돌려줬다. 요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무슨 날씨가 어떻다 뭐 정말 이 나라가 개판이야 진짜. 네, 뭐 그런 뉴스들만 여전히 차 있고. 자, 2번 문제 틀리셨습니다. 3번 문제 드립니다. 자, 세월호 참사 발생 22일째인데 오늘 뭐 탑승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격실 모두를 뭐 수색을 뭐 다시 이제 하고 있다고는 하죠. 특히 이제 물살이 느려지는 소조기에 들어서면서 수색에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는데 유속을 재는 단위 보통 노트를 많이 씁니다. 1노트, 2노트, 10노트. 예. 1노트는 1시간당 1해리를 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가장 거리가 긴 것, 길이가 긴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1km, 2번 1마일, 3번 1해리, 4번 1리, 5번 1000야드입니다. 자, 1번 1km, 2번 1마일, 3번 1해리, 4번 1리, 4번 1000야드입니다. 과연 어떤 게 가장 긴 것일까요? 긴 단위. 1, 2가 몇 1, 번이죠? 1, 2가 4번입니다. 네, 1, 2. 뭐 어떤 게 좀 헷갈리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이 1마일이고요. 네. 다 헷갈리면은 뭐 찍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3번이 1헬입니다. 예. 4번이 1, 2. 4번이 1000야드. 1번이 1km. 1km는 몇 미터인지 네, 아시죠? 1000m? 그렇죠. 1마일은 몇 미터일까요? 마일은 네.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1, 2는 혹시 몇 미터일까요? 1, 2. 1, 2는 의외로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 1, 2가. 1, 2? 1, 2? 4번. 만리장성도 있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과연 1, 2가 가장 긴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4번을 그렇죠. 4번을 찍으신 네, 거죠? 4번.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헬입니다. 1해리. 1헬이. 1, 2는 392m. 보통 이 심리가 4km라고 그러잖아요. 심리가 네. 4km라고 하니까 1, 2는 392m, 한 400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마일은 1609m, 한 1.6km 정도 됩니다. 1마일이요. 그리고 1해리가 가장 긴데 1852m. 네, 그러니까 거의 2k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리가 가장 길고 그다음에 1마일, 그다음에 1km, 다음에 1000야드. 1000야드는 그러니까 1야드가 0.9m니까 1야드랑 1m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000야드 해봐야 1km가 안 되는 거고 900m 정도. 네. 예,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짧은 거를 제일 긴 거라고 하신 거군요. 그러네요. 예. 1, 2가 392m 제일 짧은데 제일 혹시 어릴 때 학교 다니실 때 뭐 면리길을 다니셨다 뭐 이런 건 안 하셨었어요 혹시? 네, 걸어 다니진 않았어요. 네. 어릴 때 고향 혹시? 어렸을 때요? 예. 저 지금 회원동 살았었어요. 회원동이 고향이야. 회원동 네. 남산 있는. 네. 그럼 혹시 리라 초등학교? 리라 초등학교 옆에 있는 숭이. 숭이. 네. 그러셨군요. 네, 남산 초등학교, 숭이 여중, 숭이 여고. 리라 초등학교에 같은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딸하고 같이 다니셨네. 그쪽은 그래요? 리라 다녔고. 이명박 대통령 딸이 그렇게 나이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나하고 같아 나이가. 그래요? 이 대통령 딸이. 그때만 해도 강남이 별로. 그렇죠. 그때는 거기가 명박이 형이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강남 땅에 알바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하셨죠. 그때 막 무슨 아파트 막 짓고 할 때 이때쯤이 이제 어리실 때쯤 대충 되시겠네요, 그죠? 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장영자 아줌마 막 한참 날리실 때. 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셨죠. 어릴 때 혹시 회원동에 추억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게 좀? 회원동은 옆에 저희가 살던 집이 네. 옛날에 일본식 나무집이었어요. 네, 3층짜리로 돼 있어가지고. 목조 네, 예. 그때 당시 집 옆에 바로 골프장이 하나 있었고. 그때 골프장이 있었어요? 네, 골프장인데 뭐죠? 크게. 네. 실내인데 그런 실내가 아니라. 그물 같은 거. 예, 그물도 있고. 골프 연습장 같은. 네. 공터가 있었어요. 공터가 있는데 이제 비 오면. 네.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네. 이렇게 대단한 추억은 아니네요, 그죠? 그쵸. 남산에서 이제 불꽃놀이 하면 좋은 게, 바로 불꽃들이 바로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 불꽃놀이 참 거기서. 네. 어떤 날 주로 했었나요? 그때, 무슨 광복절. 그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헌절, 광복절 뭐 이런 때 혹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도 아마 거기서 불꽃놀이 이런 건. 올림픽은 88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했는데 불꽃놀이 한 건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때 이제 명동 이런 데 이제. 예. 가면은 이제 경찰도 많이 서 있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현대사에. 우리 제희맘님. 네. 어렸을 때 회원동 사셨고. 저도 회원동 하면 그 거북장은 생각이 좀 나요. 거북장. 거북장 유명한 숙박시설인데, 회원동 쪽에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4번 문제 드릴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 보여.
거북장? 터틀 모텔 모르시나? 지붕 위에 하얀 집. 아니, 자기 집 놔두고 왜 남의 아니, 모텔 그러니까 갔잖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서울 올라오면 묵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서울역에서 가깝잖아요, 회원동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거북장. 좋습니다. 아유, 지금 숭이 여중 뭐 나오신 분들도 막. 네. 혹시 숭이 여중 나오셨어요? 예, 숭이 여중, 숭이 여고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때는 야간이 있었어요, 여중 때. 여중 야간이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여중도 학교, 야간이 끝나고 이제 서랍 안에 이런 걸 놓고 가면 안 되고, 왜냐면은 야간에 이제 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간고는 보통 낮에 이제 산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밤에 다니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건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네.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랬을 때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 저희는 3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학교는 대전 여상인가 보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네, 1부, 2부, 3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1부가 한 오후 3시쯤 끝나고 2부가 한 4시부터 8시 정도까지 하고 3부가 8시부터 밤 한 12시까지 하는 이런 게 또 있었는데 자, 여튼 어린 시절 얘기였습니다. 저희 오전반, 오후반은 있으셨죠? 네,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없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오전반, 오후반이. 예. 초등학교 때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숭이여중, 숭이여고가 미션 스쿨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배도 보고 네, 그러셨겠네. 그렇죠. 예. 네, 예배 수업도 있었고.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침례 받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침례를. 예. 종교가 있구만. 아니지. 그게 고등학교 때는 의무였어요, 저희가. 의무로? 예, 그래서 그 목욕탕 같은 큰 탕에 그렇지. 사람이 이제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재워주시는, 뒤로 이제 눕힌 다음에 이렇게 한번 푹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몇백 명이 지나간 물이라 예. 제가 이제 나중에 한 200번째로 들어가니까 물에 막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 부유물들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정말 좀 빠지기 싫었거든요. 또 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기왕이면 흐르는 물에서 하시지 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목욕탕 같은 데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저희 고등학교는 요즘은 좀 계시지만 그때 당시 정말 적었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여 목사님 요즘은 좀 계시지만 그때는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뉘어주시는데 이제 가운만 입고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가운이 이게 살짝 들리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안쪽으로는 잘 이제 옷을 입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마지막에 또 기념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결에 어스름하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사진이 존재하게 됐다. 그 침례와 관련돼서 저는 좀 어두운 기억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가 손에 물을 집어넣고 머리에 손을 대고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단은 아예 그냥 물에 넣어서.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좀 몸집이 있으신 저하고 비슷한 어떤 여성 성도를 눕혀야 되는데 그냥 이 손을 놓친 거야. 미끄럽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큰일이 날 뻔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흐르는 물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을까. 흐르는 물에 했지. 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순복음 다녔었거든요. 모르고. 그때 당시는 모르고 엄마 따라서 이제 조윤기 목사님. 네, 마포대교 걸어서 지나서 버스 10번 타고 네, 순복음을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뜻 기억도 나요. 조윤기 목사한테 네, 기도도 받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신도가 많았어도 끝나면 예배 시간 끝나면 다들 기다렸다가 줄 서서 기도를 받고 세례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옷만 만지면은 병이 다 낫는다. 네. 한 조윤기 목사님 옷만 만지면. 저희 엄마가 이제. 외국에 갔다 온 동영상 보면은 사람들이 조윤기 목사가 지나가는데 막 뭘 만져, 이렇게 옷에다가 뭘 이렇게 막 쓸더라고. 그래서, 아니, 집에 남의 옷에다가. 네, 저희 엄마가 이제 목사님한테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억이 나요. 공부 잘했어요?
못하니까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진짜. 근데 그 뒤로 잘 했어요? 아니,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네. 종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기복 같은 그 성질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기복 신앙적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만 일단 들어오면은 무슨 종교든 다 기복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샤머니즘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게 있어요. 뭐 불교 같은 경우도 그 훌륭한 철학이 여기 들어와서는 막 뭐 연등을 달고 이름 달고 그렇죠. 소원을 빌고 막 저기 뭐 입시철 되면은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아니 그 뭐 기독교는 안 그런가 교회에서도 막 입시철 다가오면은 맨날 며칠 특세라고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고 그런 엄마가 지금은 불교 다니셔가지고 네, 얼마 전에 연등값 드렸어요. 6만 원 연등 2개 다신다고. 아니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저희 엄마가 결혼을 그 남녀랑 결혼하시고 남녀랑요 네, 하시고 교회 다니시고 그 절 다니시다가 지금은 저기 원불 그 왕십리에 있는 무슨 불교군 한다. 저 종교 노마드신가 보다. 하이브리드. 믿음은 깊으세요. 어디 다니셔도. 어디 다니셔도.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항상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명을 만나는데도 정말 그 제대로 된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보면 누굴 만나더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다. 누굴 만나도 사랑하면서 한 번을 만나도 계속 바뀌는 그런 경우는 저는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튼 오늘 우리 재환제이맘님과 함께하는 잡설이 너무 좀 길었네요. 저희가 몇 번 문제 풀었어요? 3번 문제 풀었는데 3번 문제 풀었어. 시간이 문제 이제 8분 남았어요. 8분. 자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김황식 전 총리 요즘 맨날 뭐 박근혜 대통령 팔고 하다가 이혜훈 최고위원한테 많이 혼나는데 어쨌든 MB 정권 때 세월호 설령 선박의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하고 안전하고는 직접적인 과학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1997년 12월에 과연 무슨 직함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되기 전이겠죠. 자, 1번 대법관, 2번 감사원장, 3번 광주지법원장, 4번 경기도 하남시장, 5번 위키프레스 편집장입니다. 어떤 직함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1번 대법관, 2번 감사원장, 3번 광주지법원장, 4번 경기도 하남시장, 5번 위키프레스 편집장입니다. 1번? 대법관. 대법관이요? 감사원장? 자신 있게 하세요. 1번? 대법관. 지금 맞추신 문제 몇 개 없어요.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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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라주세요. 네, 골라주세요. 저희한테 고르시면 됩니다. 예. 아까 뭐 잘 맞추셨으니까요. 감사원장? 감사원장? 아니, 끝을 올리지 마시고요. 끝을 내려주세요. 감사원장, 이렇게. 대법관? 골라주세요, 빨리. 대법관. 대법관? 네. 대법관, 알겠습니다. 정답, 대법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자들 눈치가 정말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그래도 안 들켰어요. 그죠? 네. 저 때는 계속 고민하시다가. 못 봤어요. 네. 김용민 PD 얼굴 한번 딱 보시더니. 아니에요, 못 봤어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답, 대법관, 정답입니다. 대법관에서 이제, 픽업이 된 거죠. 자,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12.12 군사 후데타, 또 5.18 내란의 장본인들, 그러니까 내란죄, 반란죄의 장본인들이 군인연금 달라면서 지금 행정소송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장세동 정말 실세 중에 실세들이죠. 자,
연금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거 못 준다. 왜냐면 이 내란죄, 반란죄 사람들인데 범인들한테 어떻게 무슨 연금을 주냐. 그랬더니 그렇지. 군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렇죠. 내란죄를 저질렀으면은 철퇴를 맞아도 모자랄 판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글쎄 말이야. 지금 연금 못 받은 거 다시 돌려달라고 지금 소송을 냈답니다. 자, 이 전두환 시절에 3허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허화평, 허삼수,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허재문, 2번 허일성, 3번 허정희, 4번 허문도, 5번 허진아입니다. 허문도. 허문도. 정답 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자신 있게 맞추셨어요. 예. 이 시사에 관심이 있으시네. 그렇죠. 허문도를 어떻게 알아? 맞아요. 저는 허진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시사에 조예가 있으신 소감은? 어떻게 관심? 항상 네. 뉴스도 보고 잘 보고 하는데. 허문도가 언제적 사람인데 그렇죠. 뉴스를. 어렸을 때. 네. 특이하게 저는 뉴스 잘 봤거든요, 어렸을 때도. 초중등학교 뭐 이럴 때.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뉴스 잘 봤어요. 아니, 허문도가 나와봐야 50 청문회 때, 우리 최원맘 님이 초등학교 5학년일 그때쯤이나 나왔었는데. 지금 요새 그 책도 많이 조금 계시고. 보거든요. 예전에 박정희 이런 그러셨어요. 책이나.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심들이 결국은. 익어서 이름이. 허문도란 이름이. 허문도.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해. 자, 5번 문제 잘 맞추셨습니다. 잘 헤어주셨습니다. 6번 문제 드리도록 하죠. 자, 한승원 전 감사원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취임 때 국가를 보유하겠다는 헌법상 선서, 즉 헌법 69조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는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자, 헌법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대통령 선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위에서 위, 다음 보기에 나오는 위와 딱 하나가 빼고 다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한자, 보위의 위와 같은 한자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한자가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인공위성, 2번 방위병, 3번 시위대, 4번 위생, 5번 위해물입니다. 인공위성, 방위병, 시위대, 위생, 위해물. 인공위성.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문제 어려워.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를 낸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게 이 지킬 위자인데 인공위성.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가설 별 아니에요. 그 별을 지켜야지. 그 자리에 지켜야 송수신을 할 거 아니에요. 지킬 위의 위성. 네. 그리고 방위병. 나라를 지키고. 그렇지. 시위대. 이 보여주는 것을 지키는 어떤 위험도 보여주고 그런 차원에서 위생은 위생. 어떤 청결함을 지킨다니. 위해물은 위험하다 할 때 위. 그렇죠. 위해물. 좋습니다. 7번 문제 드리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178개의 나라 가운데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인데 아마도 시랜드 참사나 세월호 사고 같은 일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가, 혹은 이 어머니들의 어떤 육아 문제 이런 것들 너무 좀 경시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 점수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크게 작용한대요. 그러니까 사망률, 영유아 사망률이랑 그다음에 그 산모 사망률, 이게 이제 제일 결정적인 점수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모 사망률이나 영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30위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문제 드립니다. 그러면 1위는 과연 어딜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핀란드, 2번 노르웨이, 3번 스위스, 4번 스웨덴, 5번 아이슬란드입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딴 생각하시면
자, 어머니들 제일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어딜까요? 네.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아이슬란드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핀란드요? 핀란드? 좋습니다.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30위고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간단하게 뭐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인데도 네. 성향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남들은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접하고 들려주고 네. 그러면 남편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한 오산이더라고요. 네, 그건 부부싸움의 원인만 되고 네, 하니까 네, 서로 그냥 인정해주는. 네, 인정해주고. 여기는